안녕하세요. 오늘은 랩지노믹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84650입니다. 제가 이 랩지노믹스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 보유했었기도 했지만 어제 오늘 보여준 주가의 흐름이 제가 바로 어제 올려드렸던 EM플러스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과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다행인 것은 이 주식은 이번에는 고점에서 물리거나 하지는 않긴 했지만 어쨌거나 어제 올렸던 EM플러스와 너무나 유사한 흐름에 놀라가지고 그 본질과 향후 흐름에 대해서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업의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시점쯤에서 하나씩 알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고 가시면 매출은 상승 기조에 있습니다. 2017년 250억 정도의 매출이 2019년 330억으로 올랐으니까 2년 사이에 약 30% 정도 상승했는데요. 그 사이에 영업이익은 영업 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2019년 영업이익 11억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흑자로 전환하면서 당기순이익 역시 2019년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겠지만 예상하신 대로 2020년 1분기는 더욱더 좋습니다. 매출액을 이미 2019년도에 30%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이는 숫자대로 2000% 넘게 상승해서 31억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1000% 넘게 상승해서 24억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사업의 내용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체외 진단 사업 그리고 관련된 부대 사업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와 관련된 산업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2019년의 사업보고서인데요.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 그중에서도 진단 관련한 용역 매출이 전체의 8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단 관련 매출이 일반 진단과 분자 진단을 합치게 되면 260억 정도 되고요. 전체 매출이 330억 정도니까 꽤나 많은 비중을 진단 용역 매출을 통해서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상품 매출은 거의 없었는데요. 진단키트의 판매가 본격화된 이번 1분기의 분기보고서는 어떨까요? 이번 1분기의 분기보고서인데요. 역시 예상한 대로 상품 제품 매출을 보게 되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44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용역 매출도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용역 매출의 비중은 굉장히 줄었고요.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봤을 때 전년도에 1년에 25% 정도가 지난 시점임을 감안해보자면 용역 매출은 굉장히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단 부분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생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인적 자원의 시간을 통해서 얻는 수익보다는 공장의 기계를 활용한 매출이 수익성이 더 좋을 테니 자연스러운 전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숫자도 좋게 드러날 텐데요. 숫자도 한번 보고 가시죠. 일단 분기 매출부터 좋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8억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올해 1분기 120억 정도,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매출이 발생했는데요. 매출 원가를 보게 되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매출의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이 더 낮아졌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보게 되면 2배 이상 증가해서 63억의 매출 총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판관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한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31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 외 활동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일단 지분법 손익이 더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랩지노믹스가 투자한 회사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숫자를 다 보고 나서 한 번에 보도록 하고요. 그 외의 활동으로 좀 눈에 띄는 것은 금융 수익이 좀 줄었던 부분입니다. 금융 수익이 줄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자 수익이 줄었던 것이라서 크게 이슈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것들을 다 반영해서 당기순이익이 24억 정도로 이 역시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굉장한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 같은 역량에 따라서 EPS 기본 주당 이익이 굉장한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20원도 안 되는 19원에서 227원으로 뛰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표도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매출 자체가 늘다 보니까 유동자산 그중에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진단키트를 판매하다 보니까 매출 채권과 같이 장기적으로 결제가 일어나는 형태가 아니라 현금으로 즉시 결제가 일어나는 형태였던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한 결과가 바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계정 증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현금 흐름표를 보더라도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매출이 다 현금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비유동 자산에서는 큰 숫자의 변화가 없었고요. 눈에 띄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부채가 줄었다는 부분입니다. 유동 부채뿐만 아니라 비유동 부채도 줄었고요. 이같이 부채 자체가 줄어듦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줄었는데요. 원래도 100%가 안 되는 부채 비율이었지만 이번에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익잉여금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자본도 늘어났는데 부채는 줄어듦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현금에 대해서 키트 회사마다 향후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랩지노믹스의 전략은 유동자산이나 공장 같은 것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당장에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먼저 조인트 벤처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죠. 랩지노믹스는 일단 중국
현지에 강소진 루이 랩지노믹스 바이오테크 유한공사라는 조인트 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술 이전을 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2019년 12월의 기사입니다. 당시는 아직 중국에서도 코로나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시점이라서 영업 손실을 흑자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일단 랩지노믹스가 중국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기업에 대한 투자는 그 전부터 있었고 이 기업에 대한 지분은 약 24%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2월에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올해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바이오 벤처에 대한 투자입니다. 2020년 5월의 기사인데요. 랩지노믹스가 기존의 벤처 캐피탈인 리드 컴파스 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쪽 업계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100억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창업의 경우에는 전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창업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입 자체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높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점칩니다. 실제 창업 관련해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 이것 자체가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투자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 있는 투자가 하나 더 보입니다. 바로 또 다른 면역 진단 회사 켈스에 20억을 투자한 내용입니다. 켈스는 이온 농도 분급 현상을 이용한 고민감도 체외 진단 플랫폼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쉽게 말하면 일단 진단, 체외 진단이라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긴 합니다. 랩지노믹스가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은 리얼타임 PCR 등 분자 진단 분야인데 켈스의 경우에는 현장 진단 혹은 신속 진단 분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켈스는 정확도보다 편의성과 속도가 우선인 진단 키트이고 랩지노믹스는 켈스보다 정확도가 높지만 편의성이나 속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려고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요. 이온 농도 분급 현상을 통한 진단 기법과 리얼타임 PCR 분자 진단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거나 혹은 제대로 알려진 온라인 자료를 공유해 주실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기업과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좀 더 좋은 투자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랩지노믹스를 정리를 해보면 사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한 진단 키트로 주목받고 있는 점이 명확합니다. 이건 이슈만이 아니라 실적도 그러하고요. 기업의 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제품의 매출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에 맞춘 시설 투자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남는 수익으로 발빠르게 시설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랩지노믹스의 기업 실적과 전략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호기심을 끌었던 주가를 한번 보러 가시죠. 제가 애당초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 주가의 흐름 때문입니다.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EM플러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주가의 흐름만 보자면 유사하게 상한가를 찍고 다음날 힘을 쓰는 듯이 올랐다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랩지노믹스도 보면 어제인 6월 24일 상한가를 찍고 오늘 올라가는 듯 하다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이처럼 계속 보면서 하나를 더 찾아낸 것이 있다라고 하면 두 기업 모두 가장 크게 관여되고 있는 기관은 바로 키움증권이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외국인의 영향력은 낮았고요. 그것도 같이 유의해서 관찰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오늘까지 보여준 랩지노믹스의 그림만 보자면 EM플러스의 그림과 대동소이한 느낌이 적어도 일봉상으로는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하락폭이 조금 다르긴 하고요.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4% 정도 밀렸는데 이 밀린 지점을 보게 되면 상한가로 올라갔던 고점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뚫고 내려오지까지 못했고요. 딱 거기에서 딱 그 상한가의 상단에서 오늘 장을 끝낼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 더 다른 점을 찾자면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한 날 엄청난 거래량을 기록하고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좀 빠지는 느낌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한 날보다 오늘의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이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서 내일의 차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늘 밤부터 벌어지는 미국의 장세와 내일 장 초반 그리고 시초가, 거래량 이것들이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제 미국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나 많이 빠지진 않는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미국장의 영향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질 확률은 좀 낮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가격이 되는 부분은 어제의 종가인 25,400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400원을 잠깐은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거나 자리를 못 잡아준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다시 급등하는 시점은 찾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위에서 놀아주기만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오늘의 고점 정도는 뚫고 올라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EM+와 유사한 주가 흐름이지만 그 본질과 미래 가치에서는 좀 달라서 기대가 되는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